자, 34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제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인데요. 에너지가 출입하는 거는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상태 변화할 때도 에너지를 열을 가해가지고 열을 이제 공급하는 방식이 열을 흡수하는 거였었고요, 그죠? 이제 상태 변화를 할 때 예를 들면 물이 얼음이 된다. 그럼 자기 가지고 있던 열을 내뱉는 거잖아.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둘밖에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열을 흡수할 때랑 방출할 때 이 두 가지를 어떤 경우가 있는지만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보시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그래서 첫 번째 발열 반응이 있는데요. 발열 반응은 말 그대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니까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에너지를 방출한다에다가 밑줄에 놓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건 열을 내놓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태 변화다. 기체가 액체가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열을 내뱉잖아. 그치? 그럼 내 온도는 낮아지고 주변 온도는 높아지겠죠. 주변의 열을 내뱉으니까. 그치?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발열 반응이라는 건요,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니까 주변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죠. 주변에다가 온도를 방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화살표 옆에다가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에너지가 옆으로 나가면서 뭔가 화살표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주변 온도가 이렇게 해서 높아진다라고 해서 옆에다가 그림에다가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발열 반응의 특징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온도계를 갖다 대면요, 주변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발열 반응의 예를 한번 보시면요, 연소 반응,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열을 느낄 수 있는 반응이잖아요, 그치? 손을 갖다 대봐 불에, 그럼 뜨겁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열을 느낄 수 있고요. 산연기 반응은 우리가 아직은 배우지 않고 통합과 1학년 때 이제 배울 건데요. 산과 연기라는 극과 극의 성질을 가진 애들이 만나면 중화라고 해가지고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산의 성질과 염기의 성질을 만나서 중화가 되는 반응, 이게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열이 올라가요. 쉽게 생각하면은 산과 염기라는 전혀 반대되는 애들이 만났어. 그러면은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 그럼 뭔가가 투닥투닥 하겠지. 그러는 과정이 열이 난다.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배울 건데, 산연기 반응이란 게 있구나 정도만 오늘 기억하시고요. 산의 대표적인 게 염산이라든지 질산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되게 위험하다라고 느껴봤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고, 연기 같은 경우는 수산나트륨, 수산칼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을 직접적으로 갖다 대면 안전한 건 아닌데, 우리 비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비누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 뭔가 때를 잘 벗겨내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염기성 물질이 되거든요.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쨌건 산과 연기가 반응할 때 열이 생기더라. 그리고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호흡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광합성과 호흡을 하면서 말씀드렸었어요. 광합성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포도당과 산소를 배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방출하는 과정이고, 이때 뭐를 흡수하냐면 빛을 흡수하죠. 빛,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지? 그래서 광합성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흡열 과정이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요거를 우리가 반대로 돌려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네. 기억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과정인데,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면서 식물이 혹은 세포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죠. 내가 생존 그리고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호흡 과정이라고 했어요. 보통 이제 세포가 하는 호흡이다 그래서 세포 호흡이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겉보기로 봤을 때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냥 호흡이라는 단어를 이제 과학자도 붙인 거고 어쨌건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잖아,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요 에너지 이름은 ATP라는 에너지인데 생명체가 쓰는 에너지의 이름이 ATP라는 화폐 같은 단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 내자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내자는 그지 발열 과정이겠지, 그지. 그래서 호흡 같은 게 대표적인 이제 발열 과정이고요. 밑에 이제 흡열에서 한번 보시면 광합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호흡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흡열 같은 경우는 광합성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꼭 비교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에는 광합성이 발열인지 발열인지 흡열인지, 호흡이 발열인지 흡열인지 이런 게 나오겠죠, 그치? 네, 구별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하니까 광합성과 호흡에서 요 이제 루트 있잖아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금속이 녹쓰는 반응대인데요. 우리가 뭐 계속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녹슨다, 산소와 만나는 거고요. 일종의 연소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소 과정 뭐니? 빛과 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산소를 만나는 반응들은 전부 다 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금속이 녹쓰는 반응은 금속과 산소가 만나는 연소 과정의 일종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산과 금속의 반응도 혹시라도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금속, 구리 같은 거에다가 염산 같은 걸 떨어뜨려 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보글보글하면서 이렇게 뭔가가 열 같은 게 발생을 보글보글하면서 이렇게 기체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연소 반응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요 밖에도 마그네슘과 산과 금속의 반응,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밑줄에 넣으세요. 연소 반응, 산과 염계 반응,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그 다음에 호흡, 꼭 호흡은 꼭 동그라미 쳐놓고요. 녹슬거나 산과 금속의 반응, 이런 것들은 이제 열이 발생하는 반응,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밑에 예를 보시면 연소 반응, 나무가 연소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과 빛을 방출하잖아요. 열 에너지, 빛의 에너지,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산과 염계 반응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이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두 번째 한번 그래프 보시면요, 발열 반응 해가지고 에너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발열 반응 같은 경우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로 표시가 되면요, 발열 반응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뱉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반응물 입장에서는 내 에너지가 낮아지겠죠, 그죠? 네. 생성물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받아서 높아질 거예요.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겠죠. 에너지를 요만큼의 격차만큼 반응물에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될 때만큼 요 격차만큼은 내가 방출시키겠죠, 그죠? 에너지 격차만큼은. 그래서 에너지 그래프를 보시면 에너지를 요만큼 그래프가 이제 계단이 낮아지더라,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한 게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치? 그래서 발열 반응의 그래프는 이런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주시고, 뭐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지만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나올 더 중요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거기다 뭐 밑줄만 해 놓으시고, 반대로 하면 생성물 에너지가 낮아진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왼쪽 돌아가지고요, 발열 반응의 활용 보시면요, 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어요.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고요. 난방 및 음식 조리,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난방할 때 열이 나잖아요, 그치? 음식을 조리할 때 열을 가지고 음식을 조리하잖아요. 가열을 시키잖아요, 그치? 그래서 연료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한다 할 수 있고요. 손난로, 여러분들 이제 손난로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액체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거기다 딱 충격을 주면은 단단하게 굳으면서 발열 반응이 생기는 게 있었고, 그런 게 있고, 핫팩이 있고, 이제 흔드는 핫팩 있잖아. 흔드는 핫팩에는 안쪽에 철가루가 들어있어요. 철가루가 미세한 구멍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뭐가 만나냐면 산소와 만나. 산소와 만나면서 열이 발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연소 반응이 되겠지, 그지? 녹쓰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액체 성분에다가 딱 흔들거나 딱 때려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는 재활용이 가능해. 고체가 다시 액체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핫팩 같은 경우는 철가루를 흔들고 뭐 이렇게 따뜻해졌어. 그 다음에 식으면은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이제 산화철처럼 해서 다른 성분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핫팩도 있잖아요, 그지?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핫팩은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는 흔들어서 쓰는 핫팩. 네, 철가루가 들어있는 거 있죠. 뭔가 가루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있지. 그래서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나오잖아. 우리가 느끼잖아. 방출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발열 컵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시중에서 팔기도 한대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유튜브 같은 영상 보시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산화칼슘하고 물이 반응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음료를 데우는 이런 게 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염화칼슘 제설제 같은 경우는 뭐 잘 알겠지만 겨울에 눈 올 때 우리가 뭔가 하얀 가루 같은 거를 뿌리잖아요, 그치? 네. 소금 같은 걸 뿌리잖아요. 그게 이름이 염화칼슘이고요. 염화칼슘이 없는 경우는 그냥 소금을 뿌리기도 해요. 염화나트륨을 뿌리기도 하는데 이제 공업용으로 염화칼슘을 만들어서 뿌리는데, 염화칼슘 자체가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혼합물이 되면은 어느 점이 어떻게 된다? 내려가요. 항상 어느 점이 내려가. 그래서 어느 점 내림이라고 했잖아요. 끓는 점은 항상 올라가고 어느 점은 항상 내려간다 그랬잖아. 혼합물이 되면 순수한 물질들이 혼합물이 되면 어느 점이 항상 내려간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겨울에 염화칼슘 같은 걸 이렇게 뿌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눈이 원래 물이 어느 점이 0도씨잖아요. 근데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높게 만들겠지, 그죠? 근데 그것도 하나 더 있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요 주변 온도를 계속해서 낮추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염화칼슘하고 물이 만나면요 뭔가 이렇게 열을 내. 그 열로 물을 계속해서 어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성도 있다. 염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로 눈을 녹인다. 그래서 열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열이 나와서 어는 것을 계속해서 막아준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 자체가 혼합물이 되면은 어느 점 자체도 내려가고 0도씨보다. 그래서 발열 반응에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이 단어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발열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흡열 반응은 어떤 종류의 얘들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수행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구분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은 반대로 뭐 흡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반응에다가 열을 계속해서 공급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상태 변화다.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는 열을 계속해서 공급을 시키잖아요. 가열을 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흡열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뭔가를 가열시켜서 할 수 있는 반응들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는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돼 있고요. 화살표 옆에다가 밑줄에 넣으세요. 주변 온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낮아지겠죠. 나는 반응물은 열을 가져가잖아. 반응물이 주변에서 열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온도가 낮아지고 나의 열 에너지는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상태 변화 생각하시면 내가 열을 가져가서 액체가 기체가 되고 고체가 액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뭐가 있는지 흡열 반응의 얘,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요.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을 반응시킬 때는 뭔가가 얘가 결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열을 공급시켜줘서 더 잘 되게 만들어주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외울 수밖에 없어 아직은.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광합성 제가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그랬죠. 광합성은 빌에너지를 이용하잖아요, 그치? 에너지를 얘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흡열 반응이고요. 탄산수 나트륨의 열 분해 돼 있잖아요. 뭔가 분해를 시키려면은 가지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결합력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치? 끊으려면은 열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뭔가를 분해시키거나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상태 변화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반응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열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분의 반응, 그 다음에 소금과 물의 반응. 소금과 물의 반응은요, 소금의 입자, 물의 입자 사이사이에 서로 간의 입자의 인력들이 약해지고 물과 소금 사이의 인력이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소금의 입자, 물 각자의 입자가 뭔가 입자를 약하게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소금과 물의 반응에서 잘 모르겠으면 열을 공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흡열 반응은 열을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더 많이 반응되는 반응이에요. 예를 들면 소금과 물이다. 물에다가 소금을 녹여 물을 가열하잖아. 더 많이 녹아, 덜 녹아. 더 많이 녹잖아요. 그지? 열을 더 많이 필요로 하잖아. 이런 것들은 흡열 반응이에요. 알겠죠? 잘 모르겠으면 내 머릿속에서 열을 한번 공급을 시켜봐. 그러면 소금이 더 많이 녹을까? 덜 녹을까? 생각해보세요. 더 많이 녹는다? 그럼 흡열인 거예요. 덜 녹아. 그러면 발열인 거예요. 알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의 전기분해처럼 분해를 시키지 않아. 그치? 분해를 시키려면 에너지를 공급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뭐 잘 알겠지만 우리 2학년 때 이제 원소 할 때 배우지만요. 물을 분해하는 반응이 3학년 과정이니까 H2O2로 분해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때 첫 번째가 열 분해가 있었고 두 번째가 전기 분해가 있었잖아요. 열 분해 같은 경우는 라부아제가 주철관에다 뜨거운 주철관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수소하고 산소로 분리하는 반응이었고 주철관에 산소가 달라붙고 수소는 이제 따로 포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을 공급을 시켜주는 거죠. 그치? 뜨거운 열을 가열시켜주는 거고 전기 분해는 이제 현대에서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분해하는 반응은 여기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분해하거나, 그치? 열을 공급했을 때 뭔가 소금 같은 게 더 많이 녹거나 이런 것들이 흡열 반응이에요. 그리고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도 마찬가지인데요. 질산 암모늄과 물 같은 경우도요. 이건 액체는 아니고 이것도 소금과 물의 반응처럼 질산 암모늄을 물에다가 녹이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 녹이는 반응도 마찬가지로 열을 공급하면 할수록 더 많이 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흡열 반응이에요.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용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밑에 이제 예를 보시면요. 수산화 발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에서요. 수산화 발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뭔가가 잘 반응되게 하기 위해서 열을 공급시켜 주는 거고요. 광합성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대에너지를 흡수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중요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 분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분해하는 과정들 있죠. 열을 공급해야겠지. 탄산수소 나트륨이 밑에 빵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요. 탄산수소 나트륨이 베이킹 파우더. 여러분들 뭐 마트에서도 살 수 있는 베이킹 파우더거든요. 그래서 빵 만들 때 우리가 밀가루 반죽에다가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반죽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븐에 넣으면 얘가 부풀어 오르잖아, 그지? 그래서 부풀어 오를 때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탄산수 나트륨을 가열하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분해되어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돼 있죠. 그래서 가열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니까 밀가루 반죽 입장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흡열 반응이 되겠고요. 이거를 식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써드리면 탄산수소 나트륨이잖아요. 탄산, 수소, 나트륨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때 Na2, CO2 더하기 수증기 형태로 물이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밑에 흡열 반응의 활용을 보시면요. 뭐 냉찜질 팩 이름 자체가 차가운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치?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거를 이용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운동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축구 선수들 할 때 보면요, 냉찜질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뭔가 부풀어 올라 그러니까 다쳐가지고 부어오를 때 순간적으로 냉찜질을 해주면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냉찜질을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온찜질을 따뜻하게 이제 풀어줘야 돼요. 근데 순간적으로는 그때 부풀어 오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어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갑게 일단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 같은 거 이렇게 파스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그지?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냉찜질 효과. 어쨌건 그래서 발열 반응하고 비교할 때는요, 손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발열 반응이고 냉찜질 같은 경우는 흡열 반응이다. 이것만 잘 구별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냉찜질 주머니 안에 물하고 진산 암모늄이 이제 섞여 있어가지고 섞여 있다가 이제 분리돼서 어떤 이렇게 물하고 질산 암모늄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다가 요걸 흔들어 주거나 이렇게 막 뭔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붕괴되면서 문이 딱 열리면서 얘가 이제 섞여거든요. 섞이면서 얘가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운 손난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차가워진다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6번에 마찬가지로 흡열 반응의 에너지 그래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흡열 반응, 그러니까 내가 반응물 같은 경우가 에너지를 흡수하잖아요. 그러면은 생성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학교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반응물이 에너지를 요만큼의 격차만큼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생성물이 되는 거 그래프 한번 잘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아지면은 흡열, 에너지가 낮아지면은 그래서 낮아지면은 발열. 그래프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른쪽에 1, 2, 3,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은 48페이지 기권에서 층상 구조까지는 나갈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출입한다. 네,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어요. 오고요. 2번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한다가 아니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고요. 흡열 반응이 이름 그대로 흡수하는 반응이죠. X가 되겠고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진다고 했죠. 열을 내가 가지고 있는 방출하니까 주변의 입장에서는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리고 흡열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주변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한번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조금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2번 발열 반응이면 발, 흡열 반응이면 흡 돼 있는데요. 금속이 녹슨다. 뭔가 산소와 만나는 반응들 이런 것들을 발열 반응이라고 그랬고요. 사람이 호흡을 한다. 마찬가지로 호흡도 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또 말씀 안 드렸는데 자 봐봐요. 포도당과 뭐와 만나서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될 때 봐봐 산소와 만났잖아, 그치? 호흡도 일종의 연소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산소와 만나는 반응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발열 반응의 특징 중에 많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산소와 만나는 반응들이 대부분이 발열 반응인 경우가 많다라는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요, 산소가 반응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기도 한데 어쨌건
호흡 과정도 산소와 만나는 연소 일종이다. 그래서 사람이 호흡을 한다. 발열 과정이 되겠고요. 소금과 물이 반응한다. 뭔가가 녹는 반응. 이런 것들은 녹거나 분해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흡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열을 머릿속에서 공급을 시켜봐. 더 많이 녹겠지. 그럼 흡열.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해서 분해한다. 문장에 답이 있어요. 가열했다는 건요, 열을 공급시킨다는 의미니까 반응물의 입장에서는 열을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치? 흡수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흡. 수산화 발효과 염화 암모늄을 혼합한다. 뭔가를 썩는 과정, 이런 것들도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당연히 뭐 당연한 건 아니에요. 예외적인 것도 고등학교 때 배우니까.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예외적인 걸 좀 많이 빼다 보니까 뭔가 반응을 할 때는 열을 공급시켜주면 더 잘 반응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입자슬 사이에 거리를 잘라줘야 되니까. 그래서 흡수가 되겠고요. 흡열이 되겠고,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되어 있는데요. 산,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수산화나트륨 염기예요. 그래서 산염기의 반응은 중화 반응이라고 하죠. 발열이 되겠어요. 그냥 우리는 외울 수밖에 없다. 3번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빛에너지를 흡수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광합성은 흡열 반응 되겠고요. 흡수, 흡열. 추운 날 사용하는 휴대용 손난로는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해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내 손이 시린 거를 방지할 수 있겠죠. 2번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 사용하는 냉찜질 팩은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여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이름에 냉찜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쉽게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눈이 온 뒤에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리면, 제설제를 뿌리는 원리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설제 자체가 어느 점을 내리는 효과도 있고, 이제 염화칼슘하고 물이 만났을 때 온도가 이제 발열 반응이니까 열을 방출하잖아요. 열을 방출해서 눈이 어는 거를, 물이 어는 거를 계속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그랬죠.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눈이 빨리 녹는다. 넘겨주시고요. 36페이지 실험 한번 볼게요.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확인 한번 볼게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과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되는데요. 마그네슘 조각, 이제 금속이 되겠고요. 묽은 염산이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속, 뭐 마그네슘이나 구리 같은 데다가 산을 뿌리면요, 얘가 뭔가 열 같은 게 나면서 부글부글 하면서 끓어요. 이제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그런 과정이에요. 시험관에 묽은 염산을 넣고 핀셋으로 마그네슘 조각을 넣고요. 온도계를 넣어서 눈금 변화를 확인한다. 결과 보시면요, 온도계 눈금이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주변 온도가 올라간다. 발열 과정이라는 거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산과 염기를 섞은 중화 반응이고요.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이건 염기고요. 염산은 산,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은 염기예요. 합쳐서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온도계를 확인했더니 온도계 눈금이 올라간다. 네, 확인했어요. 그래서 금속과 산이 만나거나 산과 염기가 만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더라, 주변 온도가 올라가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속과 산이 만나거나 산과 염기가 만나거나 아니면은 산소와 만나거나 이런 것들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이런 것도 이제 실험해보면 재밌는데요. 물과 나무판을 해놓고요, 여기다가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을 섞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니까 주변으로부터 열을 가져가겠지. 그러면은 물이 얼겠죠. 그래서 딱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런 실험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 보시면 온도계 눈금이 0도씨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3번 보시면 나무판 위에 올려놓은 삼각 플라스크를 손으로 들어보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얼어서 주변으로부터 얘네가 섞이면서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이 딱 섞이면서 열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얼어버려요. 알겠죠? 이런 것들도 실험 같은 거 하면 재밌는데 학교는 잘 안 하니까. 나무판에 떨어뜨린 물이 얼어서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는다. 확인할 수 있고요. 1번 온도계 눈금이 올라갔으므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1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는 이제 흡수하는 반응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방출, 니은은 흡수 하시면 되고요. 밑에 1번 산과 금속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말씀드렸고요. 5.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는 에너지가 발열 반응이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X.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하는 것은 흡열 반응이니까 주변 온도가 낮아지겠죠. X. 실험 1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는 높아진다고 했어요. 실험 2에서는 흡열 과정이니까 나무판 위의 물은 얼음으로 변한다. O 맞고요.
2번 실험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열 반응이었어요. 발열 반응과 에너지 출력의 반향이 다른 거, 그러니까 흡열을 찾으라는 거네. 나와 다가 되겠어요. 호흡은 산소와 반응하는 거니까 발열 반응이고, 그죠? 네. 호흡의 반대가 광합성이었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였죠. 빛에너지. 물의 전기분해 열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기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다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에너지 출입을 활용한 장치 만들기 돼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손난로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거였고요. 손냉장고 혹은 냉찜질팩 같은 경우는 이제 흡열 과정이었죠. 이렇게 만드는구나 확인만 해볼게요. 손난로는 철과 산소가 만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걸 활용한 거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철과 산소가 만나서 이제 주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1번이에요. 2번 같은 경우는 질산 암모늄하고 물이 만나서 아까 전에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냉찜질팩. 그래서 주변 온도가 이제 내려가는 걸 활용하는 거니까 이거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얘네는 발열, 얘는 흡열이고 손난로, 얘는 냉찜질팩 혹은 뭐 손냉장고. 그래서 1번 보시면요. 부직포 주머니에 철가루와 숟가루와 소금, 질석을 한 숟가락씩 넣은 다음 물을 한 숟가락 넣고요. 부직포를 사용하는 까닭대인데요.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철가루 혼합물을 넣고 흔들면 철가루가 거기다 밑줄에 놓을게요. 철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하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철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이라는 그치? 일종의 녹쓰는 과정이 되면서 열을 방출한다고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뭐 이런 과정들 나올 리는 없고요. 그냥 손난로가 발열이다. 이거를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고 있는 수밖에 없어. 근데 손난로가 열이 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치? 실험 2 보시면요. 손냉장고 만들기. 질산 암모늄하고 물을 섞어가지고요. 이제 격리를 시켜놨다가 흔들거나 뭐 눌러서 이렇게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보시면 봉지가 차가워진다. 요거를 이제 반대로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난로를 액체 상태의 손난로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똑딱이 같은 거 딱 누르면은 얘가 충격에 의해서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열이 나는 거. 네. 실험 같은 데도 많이 하는데 해봤을 것 같은데 만들기도 있고 그죠? 첫 번째 손난로에 들어있는 철가루와 공기 중의 산소가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죠? 방출해서 주변 온도가 높아지고 두 번째 손난로는요, 손냉장고는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방출, 2번은 흡수. 자, 1번 볼게요. 손난로를 흔들면 주머니 안의 철가루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서 에너지를 흡수한다가 되는데 X가 되겠고요. 손냉장고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아니죠. X. 산화 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출입하는 에너지로 용기 안에 음료를 데우는 발열컵은 이름 자체가 발열컵이잖아. 열을 방출하는 거고요. 손난로와 같은 원리를 활용했다. 맞죠? 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통해 에너지가 출입함을 알 수가 있겠죠. 5가 되겠고요. 2번에 가나다를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구분하시오 돼 있는데요. 벽난로에서 나무를 태워 난방을 한다. 난방을 해서 열을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가는 발열 되겠고요. 휴대용 손난로 열을 방출하는 거니까 발열 되겠고요. 냉찜질팩 열을 흡수한 거잖아. 그래서 주변 온도가 낮아지잖아. 흡열 되겠죠. 가나는 발열, 다는 흡열. 자, 넘겨주시고요. 우리 1번부터 12번까지만 풀고 쉴게요.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시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체 반응의 법칙이랑 지금 방금 했던 열에너지 출입과 관련된 것만 이제 나올 거예요.
제가 들었던 프린트 중에 서술형 이제 숙제를 내서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뒤에 있는 안 풀어본 친구들은 에너지 출입과 관련해서는 안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것도 풀어보시고 혹시라도 지금 받아서 안 풀어본 친구 꼭 풀어보세요. 서술형은 이제 수행할 때 많이 도움이 되니까 꼭 풀어보시고 제가 뭐 그때까지 계속해서 봐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수행에서는 여러분들 설명하는 것들 뭔가 아니면 서술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보세요. 특히 1단원 이렇게 수행에서 많이 나와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 같은 경우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많이들 틀리더라고요. 다음 주는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단원평가 한번 풀어오시고 44페이지까지 단원평가 풀이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제 1번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때인데 에너지 출입은 흡열 아니면 발열이라고 했었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는 출입하지 않는다. 아니, 항상은 아니겠지만
에너지를 출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방출한다. 주변 온도는 높아지겠죠. 3번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주변 온도는 낮아지겠죠. 물의 전기 분해, 열을 공급하는 거니까 흡열되겠고요. 물이 전기 에너지를 방출한다 아니죠. 5번이 답이고요. 나무가 연소할 때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맞아요. 1번에 5번. 2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 거 발열 반응을 찾으라는 거고요. 식물의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있잖아요. 흡열되겠고 수산화 발효과 염화 암모늄 열을 계속해서 공급을 시켜준다고 했죠. 이것도 흡열되겠고요. 답은 2번. 염산과 수산화트륨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염기 반응은 열을 방출한다고 했죠. 2번은 2번이고요. 그래서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는 중화열이라고 그래가지고 열 에너지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온도계를 갖다 대면요 진짜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에 2번 되겠고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흡열 차지라는 거고요. 철이 녹슨다. 산소와 만나는 거니까 발열. 소금과 물의 반응. 네, 뭔가 녹이는 거잖아요. 열을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더 많이 녹는단 말이야. 그래서 흡열. 니은 맞고요. 기억 틀렸고 니은은 맞아.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열이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라고 했죠. D가 틀렸고요.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 요거는 이제 질산암모늄과 물은 아까 전에 냉찜질팩처럼 열을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고 그랬죠. 흡수해서 주변 온도를 낮추는 이제 흡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맞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에 열을 가할 때 탄산수 나트륨에 열을 가면 탄산수 나트륨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뭔가 이렇게 빵이 부푼다 그랬지, 그지? 빵이 부푼다. 오븐에 넣었다. 열을 공급시켜 주는 거잖아. 흡열되겠죠.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3번에 4번 되겠고요. 금속이 녹슨다. 이거 산소와 만나는 거고 발열 반응이라고 했어요. 답은 5번이고요. 물에 적신 석고 붕대가 단단하게 굳을 때와 에너지 출입의 방향이 같다 돼 있는데요. 요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석고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석고를 풀어놓고 물을 하면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면은 얘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 한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석고 같은 거 이제 물에 풀어서 한번 해보시면 그게 대표적인 거. 상태 변화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어떻게 돼? 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 그지? 고체가 되면 단단해지는 거잖아. 산화칼슘하고 물도 물 같은 경우는 액체잖아요. 그런데 점점 산화칼슘하고 섞이면서 단단해진다고.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를 방출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5번이고요. 5번은 메테인의 연소 반응. 이제 앞 단원에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도 했지만 산소와 만나는 반응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열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 에너지를 흡수한다. 틀렸고요. 니은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맞아요. 디귿 사람이 호흡할 때와 호흡하는 거 산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산소와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에 4번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산소와 만나는 반응이다. 이런 것들은 발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이제 마그네슘 조각과 수소나트륨 수액을 넣었어요. 산과 금속 발열이고요. 산과 수소나트륨 연기의 반응도 발열이죠. 그래서 둘 다 발열 반응의 예가 되겠어요. 기억 흡열 반응 틀렸고요. 니은 발열 반응이니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주변 온도가 올라간다. 그지? 니은 맞고요. 디귿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가 내려간다가 아니라 올라간다. 그래서 6번에 2번. 7번 에너지의 출입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고요. 실험 과정 이제 물로 적시고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흡열 과정이었고 달라붙는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등 과정들은 실험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실험을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실험은 바로바로 그냥 지문이 나오면 이거 그냥 온도가 내려가서 흡열이고 온도가 내려가서 달라붙지.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외우시자 우리는 앞으로. 기억 수소화 반응과 염암모늄의 반응은 흡열이라고 제가 그랬죠. 기억 틀렸고 니은 삼각 플라스크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그랬지. 외우면은 그냥 지문 위에 볼 거 없이 그냥 바로 나오겠죠. 기억 틀렸고 니은 맞고 디귿 사막칼슘과 물을 넣었어. 이거는 이제 발열이니까 틀렸고. 그래서 7번에 2번 되겠죠. 8번 부직포 주머니에 철가루. 그러면 손난로네 발열이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기억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한다. 네 맞아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아니죠. 방출하는 반응이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 주변 온도는 높아진다고요. 기억 디귿 맞겠지. 그래서 3번 9번 이제 질산암모늄에
물을 섞은 거 냉찜질팩, 손냉장고 그죠? 흡열 반응이고 주변 온도 내려간다. 그래서 이번엔 옳지 않은 거네. 질산아모니가 물의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맞고요.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 내려간다고. 그래서 2번. 3번 흡열 반응, 투명 봉지 차가워지고 냉찜질팩 그죠? 10번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고 겨울철에 쌓여있는 눈에 염화칼슘을 뿌린다.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원리. 어느 점이 내려가게 한다. 두 번째 이제 염화칼슘과 물이 섞이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높아져서 눈을 계속해서 녹이는 과정이다. 그래서 두 가지에서 말씀드렸고 기억은 그래서 발열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지. 지금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 찾는 건데 기억 틀렸어. 황산칼슘이 물과 반응해서 굳어진다. 뭔가 굳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발열. 근데 지문에 따뜻해진다고 그냥 히트가 나와 있어요. 그럼 발열이겠네. 틀렸죠? 그래서 냉찜질팩 요거는 흡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10번에 2번.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활용한 예에 있는 답은 5번이고요. 발열은 가다라마, 손난로, 그 다음에 발열, 도시락,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빛과 열이 나오고 염화칼슘 제설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이 나오면서 눈을 녹인다. 그지? 흡열 반응, 손냉장고 11번에 5번 되겠고요. 12번 소금과 물이 반응한다. 소금이 물에 녹는 거는 흡열 과정. 열을 계속 공급하면 계속해서 소금이 녹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흡열 과정이고요. 나 가스를 연소해서 국을 끓인다. 발열 과정이지. 가는 흡열, 나는 발열이에요. 기억은 맞고요. 니은 흡열이니까 생성물로 맞아요. 디귿 에너지를 방출한다. 발열이니까 맞네. 12번에 5번. 뒤에 서술형이랑 실력 탄탄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주는 숙제는 단어평가 문제 풀어오시면 제가 그냥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좀 쉬었다가 할 건데 일단은 한 7, 8분 정도 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아서 시작할 테니까 한번 좀 쉬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이 단원 우리 기권 들어갈게요.